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갑시다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들을 이제 각종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여기 어디야? 여기 야후야. 야후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 인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뭐 여기저기서 이걸 다 다루기 시작했거든. 한국만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소식통들, 1인 미디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걸 다루다가 이게 워낙 이제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메이저급 언론에서 다 다루기 시작했거든. BBC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어. 한국만 조용해. 한국은 중국 뉴스 자체를 안 내보내기로 뭐 결심을 했나? 아, 미국 뭐 앱스타인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빌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까기 뭐 이런 거는 누구보다 앞장서던데 중국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와. 야, 대한민국 이거 진짜 어쩌다 이래 됐어. 그만큼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자본 그거 빼먹으려고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건 언론이 아니지. 그러면 그게 무슨 언론이야. 자, 여러분들 요 며칠 동안 소식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장두샤랑 류절리가 숙청이 안 됐다, 숙청 취소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장유샤 풀려났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들었습니까? 자,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장유샤가 풀려났다, 이거는 좀 와전됐어. 풀려나진 않았습니다. 잡혀있고 숙청이 돼 있는 상태지만 이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뭐냐면 장유샤랑 류절리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회의 때나 아니면 전국인대全国人大常委会, 전국인대 장위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회의를 열 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부의 정보통들에 의하면 이런저런 내부 상황들이 지금 전해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회의가 한 개 열렸습니다. 이거 지금 기사 엄청 났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료 화면 보여달라 하는데 이건 보여드려 봤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여기 내용들, 엑기스들을 다 뽑아가지고 대본으로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몰라. 굳이 한 줄 읽어드리자면 中国人大常委会终止3人代表资格未设张又侠刘哲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중국인대 장위회, 그러니까 중국인다, 이게 회의예요. 회의, 큰 회의인데 이 회의를 갑자기 열었어, 베이징에서. 근데 전국인대 회의 이걸 열면요 굉장히 큰 일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일 큰 일이 뭐가 있어요? 장유샤랑 류절리가 숙청당한 게 그게 제일 큰 일이잖아. 근데 이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었던. 근데 이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해요. 요 전제는 깔고 가자.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정보통에 의해서, 그리고 1인 미디어, 그리고 여기저기 외신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가짜 그걸 다 떠나가지고, 물론 진짜도 있을 거고 가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약간 좀 과장된 기사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개는 확실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권력 싸움은 그렇다고 권력 싸움이 무슨 총 들고 막 너 죽이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수싸움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건 확실해요. 뭔가는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그냥 대놓고 안 싸울 뿐이지,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술을 쓰면서 약간 뒤로 빠지면서 라인 타기 하면서 뭔가 일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일단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2026년 2월 4일 14기 전국인대, 이걸 한국말로 뭐라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렇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임시적으로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회의를 개최를 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개최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 장유샤의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직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군적 파낸다, 이런 걸 발표한다든지, 혹은 류절리의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무도 함께 철회한다, 이런 거를 다들 기대했지. 기대하고 드디어 발표하는구나. 왜냐? 잡혀갔으니까. 그래, 이제 절차 밟아야지. 그런데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그걸 발표였겠지만 그 계획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그래 회의를 네가 그렇게 억지로 개최했다 치자. 하지만 네가 원하는 바로 나 그거 안 해줄 건데 인대 상무위에서 그걸 거부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측성 기사예요. 추측성 기사. 왜냐하면 여기저기 또 이제 외신들이 이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국에서는 아무 발표를 안 했어. 추측성 기사야. 왜 추측성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 시진핑이 아예 나 이번 이 대회는 원래 걔네 얘기 없었어. 딴 사람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자, 2월 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자, 이 회의는 사전에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배치된 회의가 아니었어요. 회의 전에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일부 대표의 인대 대표 자격을 심사한다. 그럼 당연히 이거 장유샤, 류전리 얘네 끝났구나. 얘네 이제 재판 당하겠구나.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 대회가 열립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이제 이런 거 이제 당적 제거, 박탈 이런 것들 이제 발표할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와는 달리 장유샤, 류전리 얘기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회의를 여는 타이밍은 모든 사람들이 이 회의는 장유샤와 류전리를 위해서 오픈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정치 운용의 관례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회의는 오직 하나의 용도만 갖는다고 합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아주 중량급 인물에 대해 절차를 보완하고 성격 규성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처리된 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이거 이렇게 처리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혹은 외신에서는 장유샤, 류전리의 인대 대표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국가 군위 부주석, 군위 위원 등의 직무도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정이 됐대요.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누가 발표가 됐느냐? 这次会议公告仅终止了周新民、罗奇、刘昌礼、周新民、罗奇、刘昌礼이 세 명의 인민 대표 자격을 박탈하겠다. 근데 얘네는 득보거든. 얘는 누구야? 왜냐면 중국에서 막 그렇게 막 무게감이 있는 애들이 아니야. 아니 굳이 얘네들 당적 박탈시킨다고 이 회의를 열어?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걔네들 박탈시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가야지. 메인. 그래 장유샤, 류전리 이제 나와야지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면서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대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긴급 소집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겨냥해 놓고 막판에 가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결론이 이거래. 통제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절차가 고도로 체계화되고 결과 지향성이 극단적으로 강한 체제에서 이런 상황은 의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다. 혹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가능성, 자, 일단 여기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짜오러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짜오러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진핑의 압박을 버텨내고 원래 그거를 없었던 일처럼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는 즉 시진핑의 인대 시스템이 이 인대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이 이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그리고 이것도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뭐냐? 회의가 원래는 장유샤와 류전리를 처리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고 위층조차 억누를 수 없는 저항이 등장해 의제가 강제로 격화됐다는 것이야. 만약 후자라면 문제는 누가 숙청됐느냐가 아니라 권력이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어느 중국 공산당의 원로가 혹은 원로들이 지금 시진핑이 무대뽀로 밀고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못 봐주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거야. 그리고 방금 이 등장한 이 짜오르지라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짜오르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1957년생이네요. 1957년생이고 산시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베이징 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역이에요. 전국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여러분들, 중국 국가 입법기구 수장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서열 3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발표를 안 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발표를 그냥 혼자 안 할까? 그것도 아니라 중국의 어떤 공산당 간부의 원로들이 짜오러지 뒤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야 시진핑 저 새끼 지금 미쳤으니까 저 새끼 시킨 대로 하지 마,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약간 이런 지시를 들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짜오러지라는 사람은 이 커리어의 핵심 포인트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산당 내부 반부패 숙청 총책이었어요. 시진핑 집권기의 대규모 권력 재편을 실행한 실무 책임자이자 칼을 쥔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사람이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중앙조직부 부장 출신이고 인사감찰 입법을 모두 경험한 당내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은 비카리스마형, 저자세, 무색무취, 공개 발언, 개인 색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시진핑 노선에 충실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 정치적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수많은 시진핑 주위의 이 높은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날아가는 상황에서 짜오러지는 지금 살아남았거든. 근데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짜오러지가 날아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장유샤도 진짜 이게 패턴이 비슷한 게, 장유샤도 옛날에 시진핑이랑 관계가 틀어졌고 장유샤가 이제 원로들이 말을 들으면서 시진핑이랑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장유샤가 날아갔잖아요. 숙청 당했잖아. 지금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게 짜오러지야. 근데 이 짜오러지가 만약에 나중에는 시진핑이 날아갈지 짜오러지가 날아갈지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 중국 정치에서 이 사람은 반부패에서 입법수장으로 이어진 매우 이례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 시 중재자 또는 합법성 보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래.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짜오러지도 보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중재자 역할에 지금 나선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이번 비정상적인 이 긴급 소집한 이 회의는 진짜 목적은 절차 보완이었지만 시진핑은 그 절차를 보완할 수 없었다가 이번 회의의 결론이야. 그리고 이번에 2월 4일에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게 좀 이상한 게, 또 시간 흐름을 되짚어보면 2월 2일에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 제59차 위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2월 4일 곧바로 제20차 상무회의가 긴급 개최됐어요. 이 두 회의가 모두 명백히 관례를 벗어난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는 짝수달 하순에 열리고, 그리고 인대 대표 자격 박탈은 대체적으로 전국 양회 이후에 일괄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왜 양회 이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회의를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열었는가? 그 답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전국인대 대표 신분은 평소에는 그냥 약간 장식품에 가깝지만 숙청 순간에는 법적으로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그 안전핀을 빼지 않은 채 칼부터 휘두른 상태.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언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3월 5일에 전국인대가 개막을 하는데, 만약 장유샤와 류절리의 이름이 대표 명단에 남아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불참을 하더라도 그땐 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올 수 있고, 참여를 하더라도 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장유샤와 류절리는 아직 제명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신분과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진핑은 양회 이전에 물리적으로 이 이름을 지워야 하고 싶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은 빨리 이 절차를,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발표해가지고 얘네들을 제거해 버리려 그랬는데 그 절차를 못 밟게 됐다. 누군가는 막았다라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국급 이상 인물이 처리될 경우 반드시 정치국 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장유샤와 류절리에 대해서 조사가 통보될 당시 공식 표현은 중앙의 결정, 정치국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중앙의 결정.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차가 거꾸로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먼저 통제를 하고 절차는 나중에 보완하려고 했다. 근데 이렇게 시진핑이 진행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일이 틀어진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 관영 매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짠취 정부들, 각 지역의 정부들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장유샤 반부패로 제거했다, 류절리 제거했다 이런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지 않아. 그리고 지금 또 한 변화가 있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거를 추측해낸 거냐면 그 해방군보 아시죠? 해방군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의 유일한 스피커 창구야. 거기서만 시진핑이 원하는 기사를 내보내주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랬던 해방군보가 요 며칠 동안 거기서마저도 톤 다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며칠 동안은 그 해방군보는 장유샤 류절리 문제를 명백히 정치 문제로 규정하고 방향을 취해가면서 막 이제 쏴붙였죠. 그때 제가 엊그제 나온 그 영상에 제가 막 북한 그 성대모사하면서 발표했던 그게 해방군보의 문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톤이 낮아지면서 점점 부패 문제로 전환이 되고 공개 실명 언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실린 빠이 루이핑, 거기 글에서는 실사구시로 성과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는데 암시만 했지 실명을 언급하지도 못했대. 오히려 가리고 숨기려는 듯한 태도가 더 수상해 보인다. 동시에 그 군보는 77 집단군 그리고 82 집단군을 반복해서 지목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서부에 있고 하나는 베이징을 방어하는 부대, 그리고 그 중에서 류절리는 바로 82 집단군의 전임 군장이었어요. 이런 것도 수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수상한 거는 여기저기의 짠취 정부들과 로켓군 시스템이 집단적으로 약간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이런 침묵 자체가 곧 태도거든요. 어디 한 매체의 폭로에 따르면 현재 각 정부의 합성 여단은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 내에서 은밀 훈련을 배치를 진행 중이다라는 폭로까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찌라시입니다. 확인된 건지는 아직 몰라. 이런 찌라시가 나와. 은밀 훈련 중이래. 각 정부에서 지들끼리. 은밀 훈련이란 무엇인가? 가상적을 상정을 하고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실전 대비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 주변이 이미 부대에 의해 포위됐다는 겁니다. 또 한 폭로에 따르면 북부 정부의 79군, 산동의 80군, 중부 정부의 81, 82, 83 집군단이 모두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들 계속 나오고 있죠. 틱톡에도 막 길거리에서 일반인들이 찍은 그 막 군부대 막 이동하는 그 영상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요런 부대들이 베이징으로 모였다 이거예요. 이런 전국 단위의 대규모 병력 이동은 어떤 개인이나 단위의 사적 행동일 수가 없다. 그럼 그 추측을 하다 보면 답은 뭐냐? 이거는 계획된 전투 준비 배치라는 거예요. 그 배치의 조종자는 장유샤 측인가? 혹은 류절리 측인가? 근데 이거는 저도 이게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오긴 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건 내전 확정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또 이런 게 있잖아. 중국 문화에서 내가 싸움을 진짜 너랑 싸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예를 이런 걸 한 개 들어줄게. 옛날에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으면 누구랑 누구가 시비가 붙으면 둘이 막 당장 싸우지 않아. 살짝 시비 붙다가 야, 너 기다려. 야, 나 내 형제들 부를 거야. 내 슝디 사람 부를 거니까 너 여기 딱 기다려. 그럼 그 상대방도 야, 너도 기다려. 너 어디 가지 마 하면서 같이 사람을 불러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패싸움으로 이어져.
중국에서는 약간 그런 식이야. 1대1 뭐 이렇게 잘 안 붙어. 그냥 야, 너 기다려. 너 기다려. 나 지금 사람 부를 거니까 너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다고 이제 패싸움이 시작이 되느냐? 종종 안 그래. 나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제일 센 사람들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불러.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모여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시비를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야, 넌 누구 알아? 야, 너 어느 형님 알아? 나 그 형님 밑에서 그 형님 내 직속 형님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 이름을 내. 그럼 여기 온 애들 중에서도 잠깐만. 그 형님 내 형님이기도 한데 이러면서 또 전화를 해, 확인을 해. 그럼 또 같은 형님이고 막 이러면 오해였네. 또 우리 같은 식구였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악수를 해. 그런 일들을 전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오해가 있었네. 뭐 이러면서 야, 이후로 친하게 지내. 야, 알고 보니까 우리 또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네. 또 이러면서 뭔 집안은 피도 한 방울 안 섞이는 것들이.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은데 중국은 이런 거를 여기서도 지금 일단 군 배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 틱톡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군부대가 베이징으로 가고 있다. 뭐 어디 뭐 탱크 장갑차들 막 들어가고 있고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군부대가 모일 수는 있어. 집결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칠 가능성은 난 낮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진짜 발포하잖아. 그건 내전이야.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이제 일단 모여가지고 일단 다 모여가지고 일단 배치를 시켜. 배치시켜가지고 이제談판을 하는 거지. 야, 내가 말만 하는 거 같냐? 나 진짜 이렇게 집결시킬 능력 있다. 야, 내가 집결시킨 부대 보이냐? 그러면서 아마 딜을 할 거야. 난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한 개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의 특성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중국은 아예 그냥 내전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다 찢어지고 뭐 각자 알아서 이제 민주주의화 되고 막 여러 가지 나라로 갈라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하는 시나리오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특성상 그래, 사람 불러, 군대 준비시켜, 세팅해, 야 군대 배치해. 하지만 결국에는 안 싸우고 아마談판을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장유샤와 류전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력을 지금 준비 중이다. 전쟁 태세, 군사 태세에 지금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베이징으로 몰려들었어. 그러면 자기의 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싸우면 이건 니도 큰 피를 흘리게 될 거고 나도 크게 피 흘릴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딜을 하자. 네가 지금 모든 거를 다 네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결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결정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분배해 가지고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게 바로 옛날의 중국에 운영해왔던 집단 체제야. 집단 결정 체제. 등소평 때부터 해왔던.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여기서 진짜 만약에 발포하잖아. 이건 나가리예요. 끝나는 거야. 근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들도 손해거든. 왜? 지들은 지금 당 간부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다 헤쳐먹고 있는데 굳이 지들끼리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런 권력과 이런 부와 법 위에서 사는 이런 삶을 지들이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난 없다고 봐. 그리고 요런 폭로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떤 폭로가 나왔냐면 2월 4일 당일에 또 다른 폭로가 한 게 있는데 장유샤가 베이징 진청이라는 감옥에서 수감되지 않았고 션전으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외아들 장선과 생활비서 장리가 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동한 후에 그날 정오에 광동성의 당서기 황쿤밍이 장유샤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점심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폭로됐어요. 심지어 관련 메뉴 사진까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폭로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그 전에 장유샤랑 류전리 숙청시켰다. 이미 잡혔다. 그리고 가족까지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다 잡혔고 반부패를 뭐 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강하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장유샤가 감옥을 옮겨? 기존 관례에 따르면요, 이처럼 중죄가 거론되는 부급급 고급 고위 인사의 정상적인 행선지는 딱 한 개래요. 그게 바로 진청 감옥인데 션전으로 내려가가지고 지방 최고 책임자와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장유샤가 자유는 잃었지만 대우는 강등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시진핑은 지금 이 장유샤 이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으로는 지금 장유샤를 지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즉 사람을 잡는 것은 쉽지만 군대를 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만약에 장유샤의 군대 내부의 영향력이 이미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라면 이런 대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 선전의 당서기가 선전에서 대빵이 장유샤 숙청된 사람인데 시진핑이랑 얼마나 안 좋게 보이려고 걔를 데려와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거는 이미 분열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찌라시가 진짜라면 이거는 정말 지금 시진핑의 현재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장유샤를 선전으로 옮긴 것은 남부 정부가 중앙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시진핑은 부득이하게 장유샤를 넘겼고 그를 선전에서 연금 상태로 두어 남부 정부에 맡겼다라는 것인데 이건 분명 시진핑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장유샤를 잡는 것은 쉬웠어도 군 내부의 무언의 항의를 진정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군대에서 뿌리를 내려온 장유샤가 만약에 사면초가에 몰리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게 된다면 그 파장은 시진핑 본인조차 완전히 예측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군 서열 1위야. 온 중국의 서열 2위고 그런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군대에서 몸을 굴렸는데 지 라인이 없겠냐 이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시진핑이 압력을 좀 느끼고 이제는 이제 아예 그냥 막 이렇게 장유샤를 다루는 것보다는 약간 노선을 바꾸었다. 뭐냐?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약간 협조를 강요하는 거지. 협조를 이제 약간 좀 제의를 하는 거지. 장유샤가 스스로 일부 문제를 인정하고 소위 관대한 처리를 대가로 형식적인 마무리를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황쿤밍의 접대는 단순한 이런 예의가 아니라 약간 설득자의 역할로 시진핑이 직접 지시를 한 거일 수도 있다. 황쿤밍은 시진핑의 부득이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장유샤의 인내심을 약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살피는 거. 하지만 이 모든 결말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에는 시진핑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유샤를 강행을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예 그냥 통제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면 장유샤 라인이었던 그리고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그 세력들과 군부와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지,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 얼마나 큰 파장이 나올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고, 만약에 장유샤와 시진핑이 타협으로 끝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권위는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죠.